안녕하세요. 오주공 오늘의 주식 공부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은 그냥 숫자만 보고 좋다, 많이 나왔다, 예상보다 세다 이 정도로 끝내면 오히려 핵심을 놓치기 쉬운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실적은 단순히 한 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반도체가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는지,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가 어디에서 폭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삼성전자 실적을 단순한 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만 말하고 끝내지 않고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이 숫자가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투자자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를 하나씩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건 숫자 자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한 잠정 실적은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적 발표 전에 이번에 좋을 것 같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기대 자체를 또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많이 벌었으면 오히려 고점 신호 아니냐? 이제는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부터 해석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실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실적은 물량이 폭발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가격이 폭발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양을 팔더라도 더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는 두 번째에 훨씬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많이 더 팔아서 벌었다기보다는 같은 제품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익이 급격하게 커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가격만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벌었다는 건 다음 단계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미래 방향성과 전망, 그리고 관련 핵심 밸류체인 기업까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오늘은 신규 구독자분들께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이벤트가 있는 줄 모르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현재 3가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 채널 개설에 맞춰 신규 구독자분들께는 주력 포트폴리오와 영상 관련 산업의 탑픽 종목 레포트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추천주에서는 상한가 종목을 4개나 잡아냈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로 단기 관점 주력 종목들을 따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댓글의 내용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초가, 종가, 관심 종목 공유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료로 운영되던 텔레그램 방을 전면 무료로 공개했는데요. 신규 구독자님들 위해서 영상 시청 후 입장하시는 경우 모두 무료로 활용 가능하시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료 교재 공유 이벤트입니다. 2024년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던 교재인데요. 신규 구독자님들께는 관련 책자를 모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본 이론부터 매매 전략까지 상세하게 담아둔 교재로 초보 투자자분들께 크게 도움이 될 교재니까요.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성전자 실적으로 돌아와서 핵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번 숫자가 단순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앞으로의 실적 방향성까지 바꿀 수 있는 숫자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통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고객들이 물량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서 출하가 더 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격과 물량이 같이 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때가 진짜 이익이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가격이 먼저 강하게 오른 상태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의 한가운데 또는 그 초입을 지나가는 정도의 수는 있어도 벌써 끝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실적을 조금 더 쉽게 쪼개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용어가 낯선 분들은 숫자만 들어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사업부 이름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사업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실적의 거의 대부분은 반도체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영업이익이 57조 원이 넘게 나왔는데 그중에서 약 52조 원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을 이해할 때는 사실상 삼성전자 전체를 본다고 해도 결국 핵심은 반도체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안에서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여기에는 D램과 낸드가 있는데 D램은 작업할 때 잠깐 쓰는 기억 공간 같은 느낌이고 낸드는 저장 장치에 가까운 반도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서버 같은 데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가 바로 이쪽입니다. 이번에는 그 메모리 쪽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그냥 조금 오른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D램도 강했고 낸드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출하량이 아주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더 팔아서 실적이 잘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물건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면서 이익률이 확 튀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말도 어렵게 들리실 수 있으니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 구조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이 느는 것보다 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가격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익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이 숫자만 좋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왜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느냐입니다. 이건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반도체는 원래도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과거랑 조금 다른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PC가 잘 팔리면 메모리가 좋고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좋고 서버 증설이 있으면 좋고 대략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들어오면서 반도체의 수요 구조 자체가 한 단계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해졌고 서버 한 대가 먹는 메모리 양도 늘어나고 있고 AI 추론과 계산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를 오래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처럼 다음 분기 되면 싸게 살 수 있겠지 하고 기다리기보다 지금이라도 물량을 먼저 확보하고 싶어집니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이 먼저 확보하려고 달려들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이 강한 이유는 결국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업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장 전체에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이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회사들이 공장 더 짓고 생산 더 늘리고 그러면 공급이 금방 풀리고 결국 가격이 꺾이는 거 아니냐?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속도가 다릅니다. 공장 짓는데 시간이 걸리고 설비 넣고 수율 맞추고 실제로 양산해서 시장에 제대로 물량이 나오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요는 훨씬 빨리 뛰고 있는데 공급은 그만큼 빨리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격이 생각보다 오래 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래 강하면 고객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또 먼저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가격은 잘 안 꺾입니다. 지금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보고 이번 분기 반짝 좋았네 라고 넘기는 건 너무 얕은 해석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구조적으로 공급이 빡빡한 구간이 이어지면서 실적이 몇 분기 더 강하게 열릴 수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시 핵심으로 돌아와서 왜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실적이 나오면 자동으로 삼반영을 떠올립니다. 이미 기대가 올라왔으니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건 숫자만 볼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이번 실적이 앞으로 실적 추정치 전체를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1분기 숫자가 단발성인지 아니면 이후 분기 숫자들까지 줄줄이 위로 올려버리는 출발점인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후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가격이 먼저 올라서 이익이 터진 상태이고 공급은 아직 빠르게 못 늘고 있고 고객들은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더 길게 계약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 기대치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주가도 단순히 이번 실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벌겠네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 말도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얼마나 담고 있느냐입니다. 지금은 실적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도 아직 시장 전체가 이번 사이클을 완전히 믿고 있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는 엄청나게 좋은데 모든 투자자가 다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최고다 하면서 몰려들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실적이 좋은 것과 시장이 그걸 믿고 비중을 크게 싣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적은 이미 확인됐는데 포지션은 아직 충분히 안 들어온 상태라면 이후에는 실적 상향과 함께 수급이 더 붙으면서 주가가 후행적으로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미 엄청난데 시장의 믿음과 수급은 아직 그것만큼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그 간극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무조건 좋다고만 보면 되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단순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리스크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가 압도적으로 강한 것이지 비메모리 쪽은 아직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처럼 위탁 생산 쪽은 아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 사업은 지금은 선방했지만 나중에는 반도체 가격 급등이 원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TV와 가전은 구조적으로 압박이 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모든 사업이 다 좋아서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메모리가 너무 강해서 다른 약점을 덮고 있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이 무엇인지도 매우 분명해집니다. 결국 메모리 가격, 메모리 물량, 그리고 메모리 공급 구조가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가격이 계속 강하게 유지되는지입니다. 지금 이익 폭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흐름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이 생각보다 빨리 풀리는지 아니면 계속 제한적인지입니다. 공급이 빨리 풀리면 당연히 가격도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쉽게 풀리기 어려운 구조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AI 관련 수요가 계속 강한지입니다. 지금은 AI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촉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흐름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이어지면 삼성전자 실적은 이번 한 분기 서프라이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분기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번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건 너무 많이 올랐겠지라는 막연한 선입견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커 보이니까 사람들은 자동으로 고점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종종 가장 많이 벌기 시작한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강한 추세의 초입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가격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 물량이 붙고 공급이 제한적이고 고객들이 길게 확보하려는 구조가 같이 나타나면 그때는 생각보다 훨씬 길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도 저는 바로 그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만 크다고 해서 끝이라고 판단하면 구조 변화가 만드는 더 큰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가 마치 계절 장사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장기 계약이 붙고 AI 수요가 붙으면서 조금 더 오래가는 예약 장사에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산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사이클이 있습니다. 다만 사이클의 길이와 강도가 예전과 똑같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객들이 미리 물량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공급 측은 바로바로 대응하기 어렵고 메모리 가격이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 오래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실적을 한 분기 숫자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저는 지금을 단순히 실적 발표 보고 단타처럼 접근할 구간으로만 보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루 이틀 반응보다 앞으로 컨센서스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시장의 시선이 얼마나 바뀌느냐, 그리고 수급이 얼마나 다시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쪽으로 시장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훨씬 더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이 바로 그 전환의 초입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큰 회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가가 무겁다고 느끼고 작은 테마주처럼 폭발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큰 회사에서 5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건 그 자체로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을 다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도체가 살아나면 코스피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고 삼성전자가 살아나면 지수의 체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실적은 단순히 삼성전자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의 체감 방향성까지 바꿀 수 있는 숫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조금씩 거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뿐 아니라 관련 장비주, 소재주, 다른 메모리 관련 종목들까지 같이 시선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번 삼성전자 실적은 그냥 숫자가 잘 나온 게 아닙니다. 가격 상승만으로 이익이 폭발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 말은 아직 물량 확대 구간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며 공급은 생각보다 빨리 안 풀리고 있고 AI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시장은 아직 이 구조를 완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5가지가 같이 붙으면 지금은 오히려 무섭다고 도망갈 구간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언제든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같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하루 이틀의 흔들림보다 삼성전자 이익 구조가 지금 어떤 단계에 들어왔는지를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숫자가 바로 그 구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단순히 많이 번 회사가 아니라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아직 덜 반영된 강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걸 보여준 회사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위 내용 흐름에 맞춰 현재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할 만한 기업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과 차세대 메모리 증설, 고대역 폭메모리와 패키징 투자를 앞당기면서 장비 발주와 테스트, 적층 공정 관련 수요가 점점 더 빠르게 붙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익 IPS 같은 기업은 삼성전자 P4 D램 장비 공급과 낸드드 V8, V9 전환 투자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2.4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증설이 본격화될수록 가장 먼저 숫자로 찍히기 쉬운 장비주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ISC 같은 기업은 빅테크 고객 가속기 양산 확대, ASIC 고객사 증가, 버닌 테스터와 모듈 테스터 매출 본격 확대가 같이 붙으면서 2026년 매출이 전년 대비 42.3% 증가한 3,133억 원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와 부품이 같이 레버리지 붙는 구조라서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탑픽 기업과 해당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는 추후 실시간 주목 시기에 맞춰 매매 타이밍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신규 구독자 무료 이벤트도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추천주 체험권, 시초가와 종가, 관심 종목 공유, 주식 공부 교재까지 모두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무료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오주공 오늘의 주식 공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